노을이 지는 묘지의 굴삭기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어디선가 아이들의 비명이 들렸어요. 안 돼요. 제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두 아이가 굴삭기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였어요. 여자아이가 무덤을 두 팔로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아이는 그 옆에서 흐느끼며 무덤을 껴안았어요. 해진 옷을 입은 두 아이의 모습에 작업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아빠 무덤이라고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민호. 회장은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 왔는데 대체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회장은 비서 김 실장과 함께 묘지로 향했어요. 3년 만에 찾는 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회장님, 새 묘역은 이미 확인하셨죠? 응. 명당이라더군. 회장의 대답은 짧았어요. 사실 회장은 아들이 죽은 후 단 한 번도 묘를 찾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혜가 장례 직후 말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어요. 저를 배신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바람을 피웠다니. 회장은 아들에 대한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묘비 앞에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다녀간 걸까요? 굴삭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안 돼요. 두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제발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여자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남자아이는 무덤을 두 팔로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안 돼.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무덤이라고요? 이 아이들이 민호의 자식이란 말인가? 오지 마세요.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회장은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의 눈이었어요. 어릴 적 민호가 딱 저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은 숨이 막혔어요. 민호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오늘은 그만두자. 회장님? 중단이라고 했어. 굴삭기가 천천히 물러났어요. 아이들은 그제야 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은 한 번 더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신발도 다 해져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 정말 민호의 자식일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윤지우 여 7세, 윤서우 남 7세. 현재 성북구 소재 희망이 집 고아원에서 생활 중. 3년 전 입소. 고아원이라니.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소 사유란에 붙인 사망, 모친 부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붙인 이름이 강민호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놓칠 뻔했어요. 민호의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고아원 측에 따르면 아이들이 자주 묘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요. 매주? 네. 고아원장 말로는 아이들이 아빠 보러 간다고 한답니다. 3년 동안 저 아이들은 매주 민호의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혼자서. 회장은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마당 구석 벤치에 지우와 서우가 둘이서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야기 좀 하고 싶구나.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러 온 거예요?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지우의 말에 회장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민호의 아버지다. 지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이다. 그럼 왜 우리를 몰라요? 할아버지면 우리를 알아야죠. 미안하다. 나도 너희가 있는 줄 몰랐어. 어른은 다 약속하고 안 지켜요. 잠깐. 누가 너희를 여기 데려왔니? 지우가 멈췄어요. 아빠 아는 이모요. 데려다 줄게 했는데 안 왔어요. 그냥 아빠가 안 온다고 했어요. 다시 안 온대요.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은혜였어요. 며느리가 이 아이들을 버린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회장은 민호의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박스 맨 밑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지우 서우일기.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6년 3월 1일. 지혜를 다시 만났다. 대학 때 사귀던 첫사랑이었다. 5년 만이었다. 2016년 6월 15일. 지혜와 자주 만나고 있다. 아버지께서 은혜와 결혼하라고 하신다.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지혜에게 있다. 2016년 9월 3일. 지혜가 임신했다. 내 아이다. 기쁘면서도 두렵다. 지혜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회장은 숨을 멈췄어요. 민호가 결혼을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막았던 거였습니다. 2017년 1월 15일. 지우가 태어났다. 내 딸이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눈물이 났다. 지혜는 출산 후 몸이 많이 약해졌다. 지병이 있다고 했다. 2018년 8월 20일. 서우가 태어났다. 아들이다. 지우가 이제 동생을 봤다. 아빠, 동생 예뻐요라고 말했다. 2019년 3월 12일. 지혜가 세상을 떠났다. 지병이 악화됐다.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만 했다. 꼭 잘 키워달라고 했다. 약속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꾸 언제 같이 살아요? 라고 묻는다. 마음이 아프다. 2020년 10월 1일. 아버지께서 은혜와 결혼하라고 하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은혜에게 솔직히 말했다. 내게 아이들이 있다. 결혼 전에 낳은 아이들이다. 은혜가 화를 냈다. 2020년 12월 1일.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우리 아이로 키우자고 은혜에게 말했다. 은혜는 겉으로는 동의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다. 2021년 1월 9일. 은혜가 아이들에게 차갑게 대한다. 지우가 엄마 무서워요라고 했다. 서우는 말도 잘 안 하려 한다. 회장은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민호의 글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2021년 10월 5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은혜와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을 학대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은혜가 소리쳤다. 당신은 그 애들만 챙겨. 나는 뭐예요? 2021년 10월 18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일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다. 지우와 서우를 정식으로 내 아이로 인정받고 싶다. 떳떳하게 키우고 싶다.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제 피를 나눈 자식입니다. 거기서 글이 끝났어요. 민호는 다음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장은 노트를 덮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내 결혼을 막았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무너졌어요. 민호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 자신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회장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내 말이 맞았다. 다음 날 회장은 다시 고아원을 찾았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너희 걱정돼서 왔다. 밥을 안 먹는다며?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어른들은 다 똑같아요. 말만 하고 가버려요.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어제 자신은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회장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내 아빠가 쓴 일기야. 너희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어.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아빠 글씨예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서우가 누나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이 일기를 읽어주고 싶구나.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고 낡은 방. 2층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회장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2017년 1월 15일. 지우가 태어났다. 내 딸이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눈물이 났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우도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서우가 태어났다. 아들이다. 지우가 이제 동생을 봤다. 아빠, 동생 예뻐요라고 말했다. 아빠가 그랬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동생 봤어요.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한참을 읽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중간중간 멈춰야 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제 피를 나눈 자식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를 힘들게 했어. 할아버지 때문에 아빠가 너희와 떳떳하게 살 수 없었어.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빠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할아버지도 너희를 지키고 싶어. 이제라도. 서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만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회장은 서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우도 천천히 다가왔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매일 고아원을 찾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갔습니다. 회장이 약속을 지키자 아이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회장은 변호사를 만나 양육권 확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은혜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3년 동안 아이들을 버려두고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회장은 알 것 같았어요.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인정하면 은혜의 몫이 줄어들었거든요. 며칠 후 법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회장 측 변호사가 고아원 기록과 민호의 일기장을 제출했어요. 은혜의 3년간 방임과 학대 기록이었습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오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음 심리 날짜를 잡고 아이들의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법원에 가야 해. 판사님이 너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 법원에 다른 사람도 와. 아빠와 결혼했던 이모가.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우가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회장은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가 있어.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못해. 약속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밤잠을 설쳤어요. 내일이면 아이들이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이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니? 네, 준비됐어요. 하지만 지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서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 회장은 서우를 안아들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은혜 본인은 이번에도 오지 않았어요. 판사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판사 앞으로 갔습니다. 이름이 뭐니? 윤지우요.
누가 너를 고아원에 데려갔니? 아빠 아는 이모요. 그 이모가 뭐라고 했니? 아빠가 먼데 갔대요. 다시 못 온대요. 여기서 살래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아원에서 행복했니? 아니요. 외로웠어요.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누구와 살고 싶니? 지우가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왜 그러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요. 매일 찾아와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다음은 서우였습니다. 서우가 더 떨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와 살고 싶니? 서우가 회장을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왜 그러니?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안아줘요. 할아버지가 약속 지켜요. 서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판사가 최종 발언을 했어요.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방임도 심각합니다. 판결은 오늘 바로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윤지우, 윤서우에 대한 후견인을 강태준으로 지정합니다. 차은혜의 양육권은 박탈합니다.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겼습니다. 아이들을 지켰어요.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 우리 집으로 가자.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이제 가족이야. 서우가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울었어요. 지우도 울었습니다.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세 사람은 법정 안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박수 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고아원에서 짐을 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너희 방이 준비돼 있어. 예쁜 방이야. 30분쯤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방 2개 앞에 섰어요. 이게 지우방, 저게 서우방이야. 문을 열었습니다. 새 침대와 책상,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우가 침대에 앉아봤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서우는 장난감을 만져봤어요. 로봇을 들어올렸습니다. 마음에 드니? 네, 좋아요.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언제든 뛰어놀아도 돼. 큰 소리로 웃어도 돼. 걱정하지 마.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이들 그릇에 밥을 담아줬어요. 많이 먹어. 맛있니? 맛있어요. 식사를 하며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모습. 이게 가족이구나.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밤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잠옷을 입혔어요. 각자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잘 자. 내일 아침에 보자. 할아버지 고마워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은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천만에.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두 방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집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민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민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약속 지켰어. 내 아이들 데려왔어. 이제 할아버지가 잘 키울게. 미안했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없었어. 내가 사랑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사랑은 죄가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호야, 편히 쉬어. 아버지가 내 목까지 살게. 내 아이들과 함께.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두 아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서우가 불렀어요. 회장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지우도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늘부터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함께 밥 먹자. 약속이야.
할아버지 정말 안 보내시죠? 절대 안 보내.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야. 영원히. 약속이죠? 약속이야. 세 사람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지키려던 사랑, 이제 내가 이어가겠다고. 남은 생은 이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오랜만에 이 집에 돌아온 소리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빠 보러 갈 수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가자. 함께 가자. 세 사람은 묘지로 갔습니다. 회장은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굴삭기가 무덤을 파려던 그날. 두 아이가 달려와 무덤을 막아섰던 그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손주인 줄. 민호의 묘 앞에 섰습니다. 지우와 서우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어요. 아빠, 우리 왔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좋아요. 회장은 두 아이 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민호야. 아버지야.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 걱정하지 마.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민호야.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어. 내가 사랑한 사람을 인정했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사랑은 죄가 아니야. 가문보다 체면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야. 내가 옳았어, 민호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가 할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서우도 다가왔습니다. 회장을 안았어요. 회장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민호가 저기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그래, 웃고 있을 거야.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민호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제 피를 나눈 자식입니다. 회장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펜을 꺼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빈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 말이 맞았어. 사랑은 죄가 아니야. 오히려 사랑을 막은 게 죄였어. 아버지의 고집이, 체면이, 욕심이 너희를 힘들게 했어. 하지만 내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어. 지우는 씩씩하고 서우는 밝아. 둘 다 너를 닮았어. 특히 눈빛이 똑같아. 아버지가 남은 생은 이 아이들을 위해 살 거야. 내가 지키려던 사랑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버지가 이어갈게. 미안하다, 민호야. 그리고 고맙다. 이 아이들을 내게 보내줘서. 회장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지우와 서우가 들어왔어요.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 이리 와. 회장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이야기 들려줄까? 네. 회장은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이야기를 하며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민호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한참 후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회장의 무릎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두 아이를 안아 각자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잘 자, 우리 손주들. 회장은 복도에 섰습니다. 두 아이의 방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민호의 방 쪽을 봤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회장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따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회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야, 편히 쉬어. 아버지가 약속 지킬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온 집안을 부드럽게 비췄어요. 세 사람이 사는 집,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사랑이 죄가 아님을 증명하는 집. 회장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니야, 내가 고맙지.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줘서. 민호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남아 있었어요. 회장은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새로운 하루가.